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남학 신도시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8만이 거주하는 남학 신도시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남학 신도시가 목포 오감지구와 무안 남학, 오룡지구로 구성돼 있어 이 문제는 목포와 무안, 즉 도청 소재지인 전남 서남권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이 문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춘호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선호 목포시 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성범 무안군 자치행정과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네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남학 신도시의 고교 신설 내지는 이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 토론해 볼 텐데요.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패널들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선 위원장께서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목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목포에는 큰 기업도 없지만 그리고 일자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양산단이 많은 분양률을 높이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목포 인구를 보면은 22만 5,684명으로 날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학이나 오룡지구 개발로 인구 유출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땅덩어리는 적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고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교육에 투자를 해서 정말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3학년들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분포들을 보면은 등하교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현실로 봐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교육은 또 경제 논리로 근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교육을 신도심에 있는 지금 현재 학교가 한 곳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하당 신도심과 오감 쪽으로 따지다 보면은 두 개 학교로 볼 수가 있는데 총 15개 학교에서 특성화고 4개를 빼면은 10개 학교에서 지금 8만 가까운 인구 속에서 학교가 두 군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신도심에 사는 부모들의 오랜 수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후보들이었다든가 시장 후보들이 매 선거 때마다 공약을 세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가 없어서 통학하는데 최소 1시간 걸리는 일만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지금 그 고교 문제라든가 학교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데 그 전남도 교육청이 가장 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춘호 국장께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방금 전에 정경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난 2007년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남학 신도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약 20개 학교를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교육재정 2,5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신도시로 유입은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됐고 또 목포 지역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설하기 위해서 추진했지만 그게 무산됨에 따라서 신도시의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학생 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 학교 관계자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이신데 지금 현재 그만큼 민감한 이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음은 목포시 김선호 과장께서는 당장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
과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현재까지 입장,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오감지구 학생들의 그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감지구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포시는 그 기존 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시고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성범 과장님께서는 지금 무안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발등의 불입니다. 그래서 많은 최근에 나오는 보도 자료라든가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시급한 현안으로 건의문도 작성하시고 무안군수께서 직접 이렇게 이 서울이라든가 또 도교육청의 고위 책임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안군에서는 지금 이 고교 부족 현상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 무안군 삼양읍 남학 신도시에는 현재 3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일로 오령지구에 3,261세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남학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남학고등학교 한 곳에 불과해 많은 입학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오령지구에 고등학교가 꼭 신설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남학 신도시에 2000년 8월 현재 5세부터 16세까지 향후 12년간 주민등록상 고등학교 입학생 수요를 검토한 결과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7,420명으로 매년 평균 618명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나 남학 신도시 한 곳뿐인 남학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230여 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4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지난 7월부터 3,300여 세대가 입주 중에 있는 오령지구 학령 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의 진학 불편은 물론 진학 불편은 불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2020학년도 남학중학교와 오령중학교 졸업생의 남학고등학교 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입학 인원이 140여 명에 불과해 남학 출신 고등학교 학령 인구 대비 약 30% 미만에 불과해 남학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나머지 70% 학생들은 자기가 됐든 타이든 목포시 등 타 지역으로 입학하고 있고 남학 신도시에서 금년부터 입주 및 안공 예정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1,825세대가 입주 완료 시 남학지구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학생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학지구 중학생 70% 이상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하여 불편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1차 개발되어 입주 중에 있는 일로 오령지구 주민 8천여 명까지 입주 완료가 되면 고등학교 입학 수요는 더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등학교 설비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거세질 거라 전망됩니다. 이처럼 남학과 오령지구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요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로 오령지구 고등학교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학지구에 살고 있는 무안군 관내의 남학지구, 오령지구는 지금 현재 입주 중이니까요. 거기 학생 중에도 한 70% 정도는 목포로 가거나 아니면 멀리 무안읍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의지로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상 남학 신도시가 건설될 당시부터 예정되고 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일들인데 지금까지 이 어찌됐건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17일인가요? 지금
전남교육청에 전남도의회에서 열렸던 김원희 의원실 주관으로 했던 경청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여론화 작업이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고교를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학부모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고교 신설 지금 현재 교육부나 전남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적으로도 학령 인구가 굉장히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지역은 10년 전에 비해서 벌써 학생이 7만여 명이 감소된 상황이고 네. 또 학교 신설에 들어간 비용은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그 정부의 입장에서 학교 신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중앙투자심사 원칙이 한정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학생 수가 반드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학교 신설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인데 우리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교 관계자 동문회까지 다 힘을 합심해야 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지금 남학 신도시가 목포와 오감 이렇게 목포 오감과 남학 그리고 오령지구 이 세 개 지구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학 지구에는 남학 고등학교가 있고 오령에는 고등학교를 신설을 하면 되는데 신설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오감 지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신설은 또 어려운데 그렇다고 보면 목포 원도심의 고교를 이전을 해가지고 이 학생 수를 재배치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포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설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학 신도시의 경우는 이미 도시개발이 완료돼서 정부 입장에서도 신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이설밖에 없는데요. 네. 과거의 목상고 사례를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저희들이 바람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학교 동문회, 학교 관계자 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이설에 전부 다 공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 이설이 될 때만이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좀 어려운 여건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목포시와 지역 주민이 한마음으로 이설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교육청도 가장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선 위원장님, 지금 그 경청회부터 이 과정들을 쭉 한번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춘호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목상고 사례가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이설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 있는 걸로 보이시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이성범 과장님께서 우리 무안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 목포권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네. 사실 신도심이라고 하면은 하당 쪽하고 오감, 부주동까지가 신도심으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인구가 7만 3천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네. 목포 인구의 한 30%가 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뭐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포함해서 15개 학교가 있거든요. 목포 전체에가요? 그렇죠. 네. 15개 학교는 특성화고 4개 학교를 빼면은 11개 학교가 있어요. 근데 네. 방금 얘기했던 목포의 신도심에 있는 고등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영은 고등학교 학교하고 제1여고 2군데가 있는데 네.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들 인구를 보더라도 신도심에 이제 초등학교는 적절하게 좀 배치가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수를 보면은 총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15,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6,519명이 그 하당 신도심 오감 부주동 쪽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포의 또 현실을 본다 하면은 임성지구 재개발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한 9,500세대에서 계획 인구가 2만 한 1,0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마저 들어온다 하면은 고등학교가 부족한 것은 뭐 누구도 아는 일이지만 사실 원도심 쪽에서 봤을 때는 학교를 하나 또 신도심으로 빼간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경제 논리로 학교 하나가 빠져나감으로써 그쪽 지역이 또 황폐가 되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학교 주변이 상가가 활성화된다든가 그쪽 주변이 뭐 또 원도심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뭐 학교 부분은 학교가 이전을 해 가더라도 그 학교 부지는 아마도 교육청에서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또 시민들이 맞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몇 년 동안 고등학교 이설 문제에서 뭐 국회의원 선거 때나 뭐 지자체 선거 때도 그런 공약들을 해왔지만 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김원희 의원님과 그리고 목포시장, 도교육감님 저희들이 다 면담을 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지만 시에서도 부지를 좀 무상 임대를 좀 하겠다. 네. 또 그리고 학교 동문회에서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의논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네. 또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남녀 공학으로 네. 해야 되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동문회 쪽에서는 아마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들께서는 졸업을 하셨지만 그 추억을 그 학교에 남겨두고 싶은 생각인 건 사실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목포가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목포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목포를 또 살린다고 하면은 우리 목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야만이 우리 목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이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고 그러면은 더 이제 동문회에서라든가 학교 운영에서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학교 이설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교육감님 그리고 목포시장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정치권에서 많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체적인 안만 나와가지고 그걸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청회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전 대상 학교들이 공식 실명으로 몇 개가 거론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동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도 또 지금 뒤로 물러 있는 그런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상고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전을 추진을 했었지만 네. 물론 그 동문들이 반대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기 학교에 또 투자된 예산들이 좀 있어요. 네. 뭐 급식실도 또 이렇게 새로 좀 해야 되고 또 다목적실 그래서 예산이 한 40여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정도 기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기 투자된 예산 때문에 또 새로 또 학교를 지어서 옮겨간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상고는 아마 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다른 학교들이 이제 지금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안만 나온다 하면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무안군과 목포시의 입장을 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 저희가 자꾸 그 7월 17일 날 했던 경청회 때 그 얘기를 해보면 그때 굉장히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 이설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설치할 때 예를 들면 뭐 남학 신도시의 이 남학 오령지구 둘 중에 한 곳에 어느 곳에다 신설을 하는 게 좋겠느냐 뭐 그런 여론조사도 가지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전남도 교육청에서 그 여론조사 하게 된 계기와 그 개략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남학 신도시내 고등학교 네. 이전 재배치 관련하여 저희들이 예. 적정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목포 무안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184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학부모는 약 2,800명인데요. 전반적인 의견은 이전 재배치에 동의하는 의견이 76%가 나왔습니다. 76%요. 예, 예. 네. 그리고 학부모보다 교직원들이 더 의견이 84.3% 가까운 교직원들은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이제 지역민들의 관심은 그러면 이전 재배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사가 될 건데요. 네. 오감 지구냐 오령 지구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두 지역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양 지역이 다
팽팽하게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감과 오령이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정도로요. 아,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차이가. 네. 오령지구가 46% 학부모들은 희망을 예. 하고 있고 오감지구 쪽으로 학부모들은 43%니까 네. 사실상 양 지역이 팽팽하게 의견이 지금 또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전 재배치 문제를 양 지역을 놓고 어떤 지역 선택의 문제로 가게 되면 네. 두 지역 간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장성훈 교육감이나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오령지구 쪽은 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신설 쪽에 무게를 두고 추진을 하고 네. 오감지구에는 도시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가지고 재원 분담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이전 재배치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투 트랙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요. 두 개를 신설한다는 말은 두 개의 고등학교를 그렇습니다. 남학 예. 신도시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가능한 사항이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다면 네. 우리 교육청에서 시간이 가고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네.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은 그렇다고 보면 남학 신도시의 고등학교 문제, 그 조금 전에 그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이성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향후 5년 후에 이 고등학교 진학 정원이 그 정도는 늘어나는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또 목포도 마찬가지로 오감지구의 학생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교육청 입장에서도 신설은 교육부가 불가하다라고 했고 이전 재배치가 현실적인 대안인데 투트랙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포시와 무안군이 남학 신도시 그 고교 이전 내진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안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군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령지구의 고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월 17일 저희 군수님과 그 도 교육감 면담을 통해서 오령지구의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 이전 배치에 꼭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 가능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에 교육감께서 오령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네. 향후 무안군에서는 오령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이 되도록 전라남도 교육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령지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오령지구 같은 경우나 남학지구 여기에 고등학교 신설 부지는 몇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1단계에서 한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령지구에만 2곳인 거죠. 오령지구에. 네. 네. 그 부분이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안 되고 네. 감정 가격으로 해서 사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그 사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투입하겠다라는 아까 조금 전에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신 건지. 기본적으로는 그 부지는 네. 교육청에서 사시고 구입을 하고. 매입을 네.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드리겠다 하는 예.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해보겠다. 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등학교 이설 문제, 특히 오감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오감지구 내에 네. 영산초등학교 옆에 기존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도교육청에서 그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예. 지금 대체 부지로 저희가 오감 대학 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 내에 한 5,500만 8,000평방미터 정도를 고등학교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예. 그 마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도심 소재 학교 이전을 위해서는 이제 학부모 또 동문회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필수입니다. 예. 그리고 또
원도심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 표기에 따른 그 학교 활용 방안도 함께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감 대학 부지 내에 고등학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어감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예. 하는 그런 방안인데 정경선 위원장께서 이런 목포시하고 무안군 입장을 딱 보셨을 때 남학 신도시에 이제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앞으로 이 두 개 최소 세 곳의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협력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오룡지구에 신설이 되고 오감지구에 이전이 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것도 부족한 현실인데 그렇게도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추진한다는 그 자체는 예. 아마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감을 얻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김선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빈 학교에 대한 계획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원도심 쪽에서는 단순히 그냥 이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원도심의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해 간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목포 공공도서관만 보더라도 하루 이용 교육이 뭐 상당한 한 3천여 명씩 이렇게 들어 다니더라고요. 네. 근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이렇게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무안군 같은 경우도 절실하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하되 다른 시설비는 우리가라도 좀 되겠다라는 네. 그런 의향을 보이셨고 우리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그 대학 부지가 상당히 목포로서는 아주 요지입니다. 네. 집가도 상당히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지라도 무상 임대라도 해서 예. 이전을 하려는 그런 아주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이 결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경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춘호 과장님, 그 목포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지는 교육용지로 그대로 남을 텐데 그 재활용 대책이라든가 이 뭐 활용 대책들을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좀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예. 지원 방안들이 예. 좀 있나요? 그런 사례나? 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영세한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봐서 이전 재배치에 소요되는 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교육부 중투위에서도 반드시 그걸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교육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 주민의 복합화 시설도 검토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다만 저희 장소원 교육감이 들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 복합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복합화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이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학교는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그렇게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복합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포시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네. 원도심 학교에 있는 학교 용지의 시설도 지역 복합화의 새로운 모델을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도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재원 분담에서 목포시가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목포시에 자꾸 이렇게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꾸 질문하게 되니까 이제 좀 그러시네. 잠깐 제가 먼저 김선호 과장께 먼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냥 그 평생학습 도시가 목포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원도심 같은 경우 그 이른바 그 고등학교 이전이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육용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좀 활용하고 하는 그런 지자체의 대책들은 마련하고 계시겠죠? 목포시에서도. 지금 학교가 네. 어느 학교가 이전될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전이 확정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전라남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그
계속 유유지로 남지 않도록 이제 노력해 나갈 거고 또 거기에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지원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협력을 소통을 잘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도교육청에서는 있습니다. 그 시설비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전에도 우리 김원 의원과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네. 교육감님도 이제 그 시설비 예산을 자꾸 얘기를 해요. 좀 네.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정부 예산도 가져올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김원 의원이 좀 체크를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생활 SOC 사업비라든가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비를 좀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40년이 넘었잖아요. 다 예. 넘고 그리고 이제 생활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예산을 좀 따온다 하면은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시설비에다가 그런 국비 예산을 갖다가 좀 투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금 그 원도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이전을 하게 된다 확정이 된다 하면은 그 이제 학교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시민들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려고 또 교육청에서 좀 생각을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또 시민들과 좀 공감대를 이뤄가지고 뭐가 필요하겠느냐 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거기가 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그런 도심 한복판을 폐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공동체가 활용할 공간으로 네, 그렇죠. 이제 만들어야죠. 그런 네.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도교육청에서도 조금 양해를 좀 해서 좀 이렇게 지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선택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 원도심의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전국적인 첫 사례, 예를 들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서울 종로의 중심가에 있는 학교를 이전해야 되고 강남으로 이전하는 그런 선행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학신도시 그러니까 오감지구, 남학지구, 오령지구에 사는 학생들은 이 계획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학교를 건설하고 이전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리죠. 최단 3년 정도 소요된다고. 3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023년이라는 건데요. 4년에나 개교한다는 건데 그때까지 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장거리 통학 방지를 위한 대책 어떻게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겠습니까, 정 교수님?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을 쭉 생각해왔던 일들인데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100원 택시 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학생들을 위해서 멀리 장거리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100원 버스 운영을 좀 해서 교통비라도 좀 아껴주고 전략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사실 그렇다도 시간은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남학에서 원도심까지 학교 다니려고 그러면 1시간이 뭡니까? 1시간 20분, 30분 걸려요.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게 되면. 버스를 활용할 경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에는 그나마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지만 물론 시간은 단축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100원 버스 운영이라도 좀 해서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목포를 관광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로 하는 얘기가 목포 어느 곳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찍든지 목적지가 8분 나온다는 거예요. 8분 거리로 승용차로. 근데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교차로 한 개 지날 때마다 2분씩 더하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남학신도시에서 북한까지 가는 시간이 25분에서 30분이면 가더라.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1시간 20분 걸린다라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학생들이 그 정도 버스에서 등하교 시간에 지쳐버리면 공부를 하라는 말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못 하겠죠. 이 부분을 일단 좀 해소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좋은 사례 하나 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신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야 3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학생들에게는 통학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주시의 사례를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예. 진주시는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국고 사업을 신청해서 중고생 통학 노선을 별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통학 시간과 하교 시간에 아침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버스를 배치하고 노선도 기존의 노선과 달리해서 네. 학생들이 주거지를密집도가 높은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학교까지 통학 노선을 좀 단축시켜서 네. 했더니 통학 시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이 됐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학에서 원도심까지 가는 1시간 20분이 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전라남 도하고 지자체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목포시와 전남도가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해볼 만한 과제 아닌가 좋은 싶습니다. 방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네. 지금 남학에서 목포 원도심 소재 고등학교 가는 버스 노선이 4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기존 남학이나 오감 지역에서 통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존 노선이 아닌 네. 등하교 노선만 운행하는 2개 노선을 신설해 갖고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오감지구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버스 노선 대책을 요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교육 문제는 논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이 방금 말씀 우리가 공감한 것처럼 고교 신설은 남학 신도시의 고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서둘러서 하더라도 3년 정도 걸리니 지금부터 논의가 좀 빨리 출발해서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가고 그 이전에는 통학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목포와 무안이 이제 결국은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정경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포 무안이 성공적인 교육 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방향, 특히 남학 신도시가 교육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패널 4분의 의견을 차례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 이제 무상급식비를 포함해서는 한 170, 8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만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5년마다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예. 학부모들 의견도 수렴하고 학생들도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반영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5년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 또 전남 체육 청소년 지원센터도 지금 전라남 도주관으로 건립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유초, 중고 교장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학생들 의견이나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님 주제로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함께 나름대로 저희도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더 발전된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이 이성봉 과장님. 예. 무안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 군도 현재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과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지원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무안군 교육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관리를 통해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무안, 교육받기 좋은 명품 도시 무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분이 각각 이제 목포와 무안 입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권 전체로 본다면 어떤 대안들이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안들보다도요. 예. 지금 학교 이전에 있어서 그런 몇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대안보다는 제가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당부,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이 동문회 학교 이전하려는 그런 학교 동문 선배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쓰겠다. 네. 내가 학교 다녔던 때 그런 추억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한 발 양보를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원도심에서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은 그 지역이 더 황폐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학교가 이전에 가더라도 그 학교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목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춘호 국장님 말씀해 예. 주시죠. 우리 전남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의 미래 역시 교육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포시와 무안군과 함께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한 기회가 됐는데요. 우리 전남교육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려서 가장 안전한 학교로 또 가장 원격 수업이 잘 진행된 학교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전남의 학생들은 70% 이상이 전면 학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지역의 양 지역이 주민이 지혜를 모아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학령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도시의 확장과 재배치로 학교가 부족한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목포 오강과 무안 남악, 오룡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고교 신설에 부정적이어서 방금 보신 토론대로 목포 원도심 학교 이전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사회, 학부모, 교원단체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일요 포커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